안녕하세요. 자몽의 리치모닝 91번째 새벽 4시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오늘부터 정말 간절하게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저의 공간을 찍어 보았습니다. 잠시였지만 땀이 흐를 정도로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운동은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운동은 세로토닌 수치를 끌어올리고 운동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이 충전되고 운동은 도파민을 선물해 줍니다. 운동을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하면 뇌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눈감아주면서 운동을 더욱 만족스럽게 느끼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운동이 작은 눈뭉치를 뭉치면서 뇌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그것을 계속 굴려 거대한 눈덩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푹 잘 주무시나요? 저는 누웠다 하면 기절해서 자는데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알람이 딱 울리면 번개같이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기분이 처지고 몽롱해지고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며 학습과 기억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욱 충동적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을 푹 잘 잠으로써 질 높은 수면은 바로 우리 뇌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잠은 명료한 사고력을 길러주고 걱정을 줄여주고 뇌회로의 의사소통을 개선해주고 학습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멜라토닌을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잠은 뇌의 청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해결이 잘 안 될 때 우리 잠을 푹 자고 나면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러너스 하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분 이상 달렸을 때 드는 도취감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을 분비하고 엔돌핀은 통증을 줄이고 불안을 달래주는 신경 신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통증이 줄고 긍정적 감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정 시점에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즐거운 기분과 성취감 그리고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운동도 꾸준히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경우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 몸에 나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앉아만 있지 말고 틈나는 대로 주변을 걸어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헬스장에 가야지 하면서 몇 달째 미루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헬스장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헬스장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헬스장에 발 한 발자국 들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소소하게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운동은 우리에게, 우리의 뇌에게, 우리의 신체에 크나큰 혜택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소소한 운동이라도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고 지키라고 하는데요. 운동 계획을 세우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해낸 일에 체크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시작은 그저 산책이었다.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상승 과정이 저절로 돌아가며 유지된다. 특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운동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크고 움직이는 것조차 싫어할 수가 있는데요. 운동하는 것이 힘들다면 기분 좋은
산책으로라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결정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결정을 내리라고 합니다. 형편없이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싶어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껏 산책해서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산책이라도 해서 기분 전환을 시키고 행복감을 느껴봐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단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우울증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결정을 내렸다면 시작은 한 셈입니다.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결심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결정하면 더 즐겁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동이나 습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면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성을 느껴서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습관이 조절이 되고 결정을 내리면 통제감이 생깁니다. 결정하면 걱정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바이오 피드백,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용어인데요. 몸이 하는 일에 따라 뇌의 활동이 달라진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울증 상태일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유형의 바이오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바이오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소, 웃자입니다. 그리고 곧고 반듯한 자세, 자신감 있는 자세, 그리고 평온한 표정. 뇌는 미소 근육이 움직이는 걸 감지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이완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듯한 자세로 앉아 깊게 호흡을 해보고 얼굴의 긴장을 풀고 입가를 끌어올리고 바이오 피드백의 마법에 우리를 맡겨봅시다. 이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는 스트레스, 호흡, 긴장 풀기, 자세 바꾸기를 포함해서 실제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가 동작은 특히 긍정적 감정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도 올 초에 한 달 정도 요가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정말 일반적인 운동과는 달리 명상도 되고 움직이지 않는 근육을 함께 움직임으로써 몸이 더 상쾌해지고 행복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감사회로가 부정적 감정을 밀어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줍니다. 감사는 도파민 회로의 활동을 개선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